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군산 시정뉴스입니다. 바다를 끼고 있는 군산 해망동 일대는 아직도 공장이나 낡은 주택이 밀집해 있습니다. 1976년 공업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계획 없이 우후죽순 생겨난 탓에 지금은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는데요. 군산시가 현실에 맞지 않은 공업지역을 조정하는 기본계획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한 해 100만 명 가까이 찾는 근대역사 박물관. 주말은 물론 평일에도 관광객이 몰리고 있습니다. 동백대교 인근에 위치한 수산물 종합센터도 관광객 쏠림 현상이 두드러진 곳입니다. 이곳 모두 바다를 따라 이어진 공업지역. 하지만 공장과 낡은 주택이 우후죽순 밀집해 있다 보니 관광객을 맞이하는 게 나쁘끄럽습니다. 군산항이 활성화될 당시에는 선박수리소나 공장 등이 밀집돼 있었지만 주거시설 등과 함께 있다 보니 지금은 산업 공간은 줄고 도시 환경을 해치면서 사실상 재정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군산시는 올해부터 1년 6개월 동안 1억 6천만 원을 들여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군산 공업지역 가운데 산업단지와 항만구역 등 다른 법률로 관리하는 지역을 뺀 나머지 공업지역 1.4제곱킬로미터에 대한 관리 방안을 담습니다. 도시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이 생겨나면서 법정 의무계획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법정계획의 일환으로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산단이나 항만 등을 제외한 그 관내 이제 공업지역 1.418km/평방미터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요. 지난 2021년 제정된 도시공업지역의 관리와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의 후속 조치입니다. 산업단지나 항만구역은 계획이 세워진 이후 개발이 이뤄지기 때문에 체계화된 반면 공업지역은 용도지역으로만 관리돼 왔습니다. 용도지역만으로 관리되는 우리 시 이제 대표적인 공간이 해망로 부편에 있는 연안지역이 사실은 공업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공간들이 주거 공업 등이 좀 혼재화돼서 도시 환경에 좀 문제가 좀 있는데 이것을 건축물의 용도와 개발 밀도, 기반 시설 및 환경 관리 방향 등을 정비해서 갈수록 산업 경쟁력이 떨어지는 군산 공업지역. 용역이 수립되면 해망동 해안가 일대를 재정비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될 전망입니다. 새만금의 기업 투자가 빠르게 늘면서 내년 말이면 현재 분양 중인 산업용지가 모두 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새만금 산업용지는 전체 9공구 가운데 조성을 마쳤거나 마무리 단계인 4공구만 분양하고 있으며 지난달 말 기준 분양률은 46%입니다. 하지만 투자 의향을 밝힌 기업 수요를 반영하면 67만 제곱미터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새만금 개발청은 산업용지가 내년 말이면 모두 분양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새만금 입주기업들은 법인세와 소득세 100%를 면제받게 될 전망입니다. 새만금 개발청은 오는 7월 국제투자진흥지구 지정을 앞두고 이 같은 내용의 새만금 사업 특별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앞으로 새만금 입주기업에는 3년간 법인세와 소득세를 면제하고 추가 2년간은 50%를 감면하게 됩니다. 또 입주기업의 최소 투자 조건도 업종별로 5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완화됩니다. 한편 새만금 산업단지에는 지난 2013년부터 지금까지 54개 기업이 입주 계약을 맺었습니다. 군산 금난도 개발 청사진이 오는 6월쯤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군산항, 장항항, 항만 재개발 기본구상 수립 용역 결과가 상반기에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 용역은 군산항 금난도와 장항항 옛 어항 부지를 연계한 항만 재개발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금난도는 지난 2020년 제3차 항만 재개발 기본계획에 반영된 이후 올해 용역비로 국비 5억 원이 반영됐습니다. 신동진쌀을 미국 밥상에서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대한농협은 큰들산 신동진쌀 19톤을 미국 동부지역 대형마트에 수출했다고 밝혔는데요. 7월까지 모두 100톤을 보낼 계획입니다. 퇴출 위기 속의 판로 확보로 농민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대한농협 미국 종합처리장. 군산에서 생산된 쌀들을 가공해 제품으로 출하하는 곳입니다.
지난달 31일 이곳에서 공정을 마친 신동진 쌀 10kg 1,900포대가 미국 수출길에 올랐습니다. 품명은 큰들산 신동진 쌀. 부러진 쌀 등 완전하지 않은 쌀알의 비율이 적은 상급 품종입니다. 부산항을 거쳐 미국에 도착하면 동부 지역 대형마트 등에서 판매될 예정입니다. 계약 물량은 모두 100톤, 우리 돈으로 2억 2천만 원에 이릅니다. 남은 물량은 7월까지 순차적으로 수출될 계획입니다. 저희 신동진 쌀이 미국에 있는 H마트에서 저희가 수출을 하고 있지만 그만치 이제 저희 신동진 쌀이 품질의 우수성을 해외에서도 이렇게 알을 정도니까 앞으로도 꾸준히 신동진을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초 정부는 신동진별을 공공비축미 매입제한 품종으로 추가하고 보급종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쌀 재고가 많아 쌀값이 떨어지고 있다며 생산량이 많은 신동진을 퇴출하겠다는 겁니다. 이에 군산시의회에서 건의문을 발표하는 등 반발이 일었고 퇴출이 유예됐습니다. 하지만 전북 대표종이었던 만큼 여전히 큰 타격이 예상됐습니다. 이번 수출로 신동진은 새로운 판로를 확보하게 됐습니다. 정부에서는 이 품종을 없애려고 지금 하고 있지만 저희 농가로서는 신동진 외에는 다른 품종이 아직은 대체 품종이 없거든요. 몽골 쪽에도 지금 저 수출탄이 있고 동남아 쪽에도 지금 수출탄이 있거든요. 그래서 신동진 쌀을 더욱더 수출도 확대하면서 신동진 쌀이 판로 확보를 통해 퇴출의 아픔을 극복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군산시와 군산시의회, 군산 새만금 지킴이 범시민위원회가 민관정 TF회의를 5일 열고 새만금 관할구역 분쟁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TF회의에서 이들 기관들은 새만금 동서도로, 군산 새만금 신항에 대한 관할구역 분쟁에 대해 강력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김미정 군산시 부시장과 군산 새만금 지킴이 범시민위원회 이승우 위원장, 최창호 군산시의회 운영위원회 등이 참석했습니다. 군산과 중국 석도를 운항하는 석도국제회리가 여객 재개를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비자 문제 등이 최종 해결 과제로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석도국제회리는 코로나 방역 완화 등에 따라 여객 수송 재개를 위한 준비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단체 관광에 필요한 단체 비자와 보따리상 등을 위해 복수 비자 문제와 함께 일부 방역 해제가 남아있어 재개 시점을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석도국제회리는 비자와 방역 문제가 풀리면 이달 안에는 여객을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군산시 상권 활성화 재단이 강천상가 현대화 사업을 시작합니다. 재단은 6,500만 원을 들여 상가 화장실 3곳을 리모델링하고 노후 소방시설을 보수할 계획입니다. 강천상가는 1999년 준공 이후 건물 노후화와 소방시설 고장으로 민원이 잦았던 곳입니다. 새만금이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만금 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는데요. 40일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본격 시행되면 새만금 입주기업에게 3년 동안 법인세 소득세 100%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이번 지정으로 새만금의 기업 유치가 가속화될지 주목됩니다. 국토부가 6일 새만금을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하는 내용의 새만금 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앞으로 40일 동안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새만금에 입주하는 기업은 6월 말부터 법인 소득세를 5년 동안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첫 3년은 100%, 그 후 2년은 50%입니다. 대상 업종도 대폭 확대됩니다. 기존의 제주 광주 투자진흥지구는 관광 문화로 업종이 제한됐지만 새만금은 제조업을 포함해 연구개발, 관광, 신재생에너지업 등 56개가 대상입니다. 이 조건에 적합하면 새만금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하는데요. 지정된 후에는 실제로 투자가 이루어지는지 점검하면서 법인세 등의 감면 혜택을 주게 됩니다. 이에 따라 최근 투자가 이어지고 있는 새만금 투자 유치가 더욱더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난 2013년부터 지금까지 새만금 산단과 기업이 맺은 입주 계약은 모두 54건. 이 중 25건이 지난해와 올해 이뤄졌습니다. 특히 올해는 1분기 만에 투자 협약 기준으로 1조 7,639억 원을 유치해
작년 한 해 투자 금액인 1조 1,852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새만금의 투자 진흥 지역에 지정이 되면 이런 기업들한테 세금 혜택들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되어 기업들을 더 많이 유치할 통해서 지역 경제라든가 양질의 일자리를 유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 투자진흥지구 지정으로 취득 재산세 75% 감면 혜택 등을 추가해 기업 유치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새만금이 투자진흥지구 지정으로 기업 유치에 날개를 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군산시가 콘텐츠 팩토리 입주 기업을 모집합니다. 캐릭터, 광고 등 콘텐츠 산업 분야 예비 창업가나 창업 5년인의 기업들은 오는 10일부터 14일까지 콘텐츠 팩토리 운영 지원실로 입주 신청서를 접수하면 됩니다. 선정 기업은 6월 1일부터 2년 동안 입주할 수 있으며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군산의 임산부들이 친환경 농산물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임산부 1인당 48만 원 상당의 친환경 농산물 구매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자는 지난해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나 임신부로 이들은 온라인 에코 이몰이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5일부터 오는 28일까지 신청 접수할 수 있습니다. 지원 품목은 유기농 수산물, 무농약 농산물, 유기 축산물, 무항생제 축산물 등입니다. 군산시와 김천시의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이 서로를 응원하고자 고향사랑 기부제에 동참했습니다. 양기관 직원 102명이 970만 원을 모아 익산시가 김천시에 483만 원을, 김천시는 익산시에 487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이번 기부는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에 따라 자매도시인 군산시와 김천시가 상호 교차 기부하기로 뜻을 모아 성사됐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식입니다. 조촌동 조경한마을 지역사회 보장협의체가 주민에게 우울증 회복을 위한 반려식물을 지원합니다. 이번 사업은 군산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해 외로움과 우울감이 있는 대상자를 조기에 발굴해 반려식물을 지원함으로써 심리적 안정감과 정서적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합니다. 흥남동이 6일 흥남 경로당을 시작으로 오는 12월까지 관내 12개 경로당을 매월 순회하면서 무병장수 경로당 프로젝트 찾아가는 건강교실을 운영합니다. 찾아가는 건강교실은 고혈압, 당뇨를 비롯한 만성질환의 예방과 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고 심뇌혈관 질환의 조기 증상과 응급 처치법을 교육해 대응 능력을 키우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이것으로 군산 시정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